지금 내리면 다시는 정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요양병원 정문 앞 시동이 꺼진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차마 문을 열지 못하는 자식의 떨리는 손과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부모님의 텅 빈 시선. 이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오늘의 정보, 인생 무대 시작합니다. 평온한 아침 창가에 앉은 부모님의 뒷모습이 전보다 눈에 띄게 작아 보인 적 있으신가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낸 구분등에서 왠지 모를 깊은 서글픔이 전해지기도 하죠. 찻잔을 쥔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일상에 조용히 스며든 노쇠함은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선택의 순간을 던져줍니다. 피하고 싶었던 요양병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결국 우리 가족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요양병원 안내문이 집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합니다. 안내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자녀의 두 눈에는 걱정과 깊은 죄책감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른 곳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가족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새워 치열하게 고민해보지만 뾰족하고 명확한 해답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애써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 불안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긴 부모님의 굳은 표정에는 묘하고 깊은 두려움이 스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하며 키워온 가족에게 결국 큰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문 밖에서 이 애처로운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자녀 역시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듭니다. 내가 잠을 줄이고 조금 더 희생하면 곁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낯선 곳에 홀로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과 미안함이 소리 없이 충돌하며 잔인한 밤이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곳이 오히려 생기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길고 차가운 병원 복도 끝에 하염없이 세워진 빈 휠체어가 묘하게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창백한 푸른빛이 감도는 낯선 이 공간은 따뜻했던 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완벽히 고립된 세계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핑계로 이곳에서 부모님이 겪게 될 치명적인 위험을 너무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요양병원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낱낱이 짚어볼게요. 평생 강인하실 줄만 알았던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현관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면 자식들은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죠. 매일 다니시던 동네 산책길도 이제는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질 만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거든요. 자식들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부모님의 상태를 살피며 가슴속 깊은 불안감을 애써 숨깁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의존의 그림자가 그토록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서서히 덮치고 있어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만 동네 의원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날이 점차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예전과 다르게 몹시 길고 무겁게만 느껴지죠.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과 반복되는 검사 권유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며 진료실 앞을 서성이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집에서 돌보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직장 업무와 부모님 돌봄을 병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밀린 서류를 처리하다가도 걸려오른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에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점점 거칠어지는 내 말투에 상처받은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면 스스로가 한없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이 벼랑 끝에 선 듯한 고단함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입소를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방아쇠가 됩니다. 결국 오랜 망설임 끝에 가족들이 조심스레 요양병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누구도 선뜻 앞장서서 말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이 불편한 밥상머리 침묵은 꽤 오래 지속되죠. 조금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깊은 후회가 묻어납니다. 입소를 권유하는 자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이를 듣는 부모님의 숟가락질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짧은 대화 한 번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고 말아요.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표정만 가득합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차마 싫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검은 눈물을 삼키고 계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결국 낯선 시설로의 격리라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왜 이토록 뼈아픈 결정을 내리면서 부모님의 소리 없는 절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떠날 채비를 하며 거실 바닥에 펼쳐진 작은 가방 안에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둘 채워 넣습니다. 솔때 묻은 낡은 스웨터와 손주들의 빛바랜 사진을 조심스레 챙기는 떨리는 두 손이 유독 슬퍼 보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짐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요양병원에 통제된 삶을 미리 예고하는 듯하잖아요. 짐을 싸는 내내 거실에는 누구도 섣불리 깰 수 없는 무겁고 애처로운 정적만이 흐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을 닫고 나설 때 수십 년 정든 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라디오 소리조차 켜지 못할 만큼 숨막히는 무거운 정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자식은 죄책감에 차마 옆을 보지 못하고 조수석의 부모님은 말없이 흐르는 창밖 풍경만 응시하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네의 익숙한 간판들이 마치 과거의 기억을 하나둘 지워버리는 것처럼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차를 돌려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갈까 수십 번 망설이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못합니다. 이 짧고도 기나긴 드라이브는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아픈 여정으로 가슴 깊이 남게 될 겁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종료되고 거대하고 차가운 느낌의 요양병원 정문 앞에 차가 우두커니 멈춰섭니다. 높은 건물과 철창처럼 보이는 좁은 창문들은 왠지 모를 삭막함을 풍기며 부모님의 가슴을 더욱 옥죄어 옵니다. 차 시동을 끄고도 아무도 선뜻 문을 열고 나서지 못한 채 몇 분간의 애달픈 망설임이 좁은 차 안을 맴돌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부모님의 독립적인 삶이 끝나고 누군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내리시자고 말하는 자식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젖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진한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얀 벽과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은 집에서 느끼던 포근한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과 딱딱한 안내데스크 직원의 사무적인 태도는 낯선 위압감마저 들게 만듭니다.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낯선 통경을 불안하게 올려다보는 부모님의 어깨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배정받은 비좁은 다인실 병실로 들어서자 규칙적인 기계음과 노인들의 옅은 신음만이 고요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초록색 얇은 커튼 하나로 간신히 개인 공간을 가린 침대는 부모님에게 허락된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서랍장에 가져온 몇 안 드는 짐을 정리해두리지만 텅 빈 서랍장만큼이나 부모님의 마음도 공허해 보이죠. 낯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낯선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목이 메어옵니다. 평생을 보낸 자유로운 공간을 빼앗기고 철저히 통제된 감옥 같은 현실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부모님을 둔 채 홀로 병실을 나서야 하는 발걸음은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추를 단 듯 무겁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가보라며 애써 미소 짓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거든요. 닫히는 병실 문틈 사이로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1초의 찰나가 영원한 이별의 순간처럼 느껴지죠. 뒤돌아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안전을 명목으로 그토록 잔인하게 부모님의 영혼을 외면해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부모님은 철창이 쳐진 좁은 창문 너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밖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붉게 물드는 노을의 풍경은 병실 안의 고립감을 더욱 극대화할 뿐이죠. 자신만 세상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버림받았다는 그 지독한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가혹합니다. 말을 걸어주는 이 하나 없는 낯선 타인실에서 노인들이 견뎌야 하는 시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토록 숨막히는 고립 속에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입소 후 발생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노인들의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낯선 환경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2배 이상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어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대화하시던 부모님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자식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뇌를 잠들게 만드는 이 현상을 우리는 입소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일과는 철저하게 환자 개인의 리듬이 아닌 병원의 관리 시스템과 효율성에 맞춰져 돌아갑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고 졸리지 않아도 강제로 불이 꺼지면 눈을 감아야 하죠. 내가 원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기저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개인의 소소한 취향과 자유로운 일상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수동적 삶은 결국 노인들의 얼굴에서 생기를 지우고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두운 병실 안 낙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채운 하얀색 신체 보호대가 눈앞에 강렬하고 끔찍하게 들어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버리는 억제대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끈에 결박당한 채 누워있는 노년의 모습은 참혹한 절망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가려운 곳조차 스스로 긁지 못하는 극한의 모멸감은 부모님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 곳이 과연 요양을 위한 따뜻한 병원이었는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이었는지 되묻게 되는 순간이죠. 육체적인 구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영혼을 갉아먹으며 찾아오는 극심한 노인 우울증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모두 잃은 부모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만을 조용히 기다리게 됩니다. 입맛을 잃고 식사마저 거부하며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어르신들이 시설 내에 수없이 많거든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면회 시간에는 억지 웃음을 짓지만 돌아간 뒤에는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통은 그 어떤 육체의 질병보다 빠르게 부모님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진짜 원인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모시면 24시간 철저한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지만 현실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수십 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요양병원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정해진 기저귀 교체 시간이나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응급 호출벨을 누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병원을 선택했다는 자식들의 믿음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버린 위험한 착각일지 모릅니다. 병상 머릿맡에 조심스레 올려둔 과거의 환한 사진과 현재 수척해진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집에서는 비록 느렸지만 화단에 물도 주고 손주들과 웃으며 대화하시던 그 생기 넘치던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만에 살이 쏙 빠지고 눈빛마저 흐려진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보호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잘 모시기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부모님의 수명을 강제로 앞당겨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의문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요양병원의 화려한 팸플릿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해요. 가족들이 면회 시간의 짧은 대화만으로 부모님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입니다. 옷 속에 감춰진 멍자국이나 발 뒤꿈치에 붉게 번지기 시작한 욕창의 징후는 가족의 눈을 쉽게 피해가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술이 바싹 마르고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탈수 증상도 흔히 발생하죠.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만져보고 살펴보았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칩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는 순간 부모님의 생명은 걷잡을 수 없는 낭떠러지로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과도한 약물 처방 문제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배회하는 어르신들에게 치유가 아닌 통제를 목적으로 강력한 수면제나 안정제가 투여되기도 하죠. 그 결과 부모님은 하루의 대부분을 약기운에 취해 멍하니 잠들어 있는 무기력한 상태로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얌전히 잘 지내신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실상은 약물로 묶인 화학적 구속 상태거든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부모님의 맑은 정신은 서서히 약물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부모님은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밥도 잘 먹고 선생님들도 잘해준다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혹시라도 불만을 이야기했다가 병원에서 미움을 받아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속으로만 삭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의 무거운 어깨에 자신의 짐을 하나 더 얹어주고 싶지 않다는 그 애절한 배려가 부모님을 입 다물게 만듭니다.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그 순간 그녀는 어쩌면 미래의 자신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등 떠밀리듯 병원을 빠져나올 때면 가슴 한 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뒤돌아서는 자식의 등 뒤로 애절하게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 쓸쓸한 눈빛이 머릿속을 잔인하게 맴돌거든요. 차에 타 시동을 걸기 전
운전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것은 수많은 보호자들의 흔한 일상이죠. 나는 쾌적한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먹는데 부모님만 차가운 감옥에 홀로 남겨두었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잘 계신다는 위안과 내일은 쇠약해지실 거라는 불안감이 뒤섞여 매일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듭니다.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이 걷거나 움직일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침대에 누워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장기간 누워만 지내는 이른바 와상 생활은 노인들의 근육량을 눈에 띄게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습니다. 단 몇 주만 걷지 않아도 뼈와 근육이 쇠약해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력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번 누워버린 노인은 다시 걷기 힘들다는 잔인한 의학적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누워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착각이 결국 부모님의 두 다리를 영영 묶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한 셈입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본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뇌 자극의 부재로 인해 인지 저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결국 치매가 심화된 결과입니다. 내가 알던 따뜻한 어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나를 경계하는 차갑고 낯선 시선만이 병실 안을 맴돌게 되죠. 가장 두려워했던 기억의 단절이 요양병원 입소라는 방아쇠를 당겨 생각보다 훨씬 일찍 현실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집에 모실 걸 그랬다며 자식들은 가슴을 치며 오열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늦은 밤 불쑥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제발 나 좀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모님의 울음 섞인 애원이 들려옵니다. 여기서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한 외침이 가슴을 후벼 파지만 당장 모시러 갈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죠.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무책임한 말로 전화를 서둘러 끊고 나면 스스로가 천하의 불효자가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시설에 갇혀버린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밤 속으로 삼키고 있는 공통된 절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부모님의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던 걸까요? 부모님이 떠나시고 텅 비어버린 썰렁한 방을 정리하다 보면 그제야 요양병원 입소 결정이 뼈저리게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곁에서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따뜻한 국물 하나 더 끓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진정 원했던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던 위선적인 명분 뒤에는 결국 자식들의 편의를 먼저 챙기려 했던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해보지만 한 번 잃어버린 부모님의 생기와 건강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후회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입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화가 일상이 된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을 온전히 가정에서 돌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효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팍팍한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자녀들은 처절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누구 한 명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요양병원은 피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잔인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 것은 당신이 모자라고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지켜드릴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늙고 병들면 당연히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체념 섞인 말들이 인사말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사회적 분위기에 등 떠밀려 수동적으로 생의 마지막을 시설에 맡기는 시설화의 덫에 빠진 것이죠. 집이 아닌 낯선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훌쩍 넘어가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싶다는 그 소박한 마지막 소원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이제는 시설 입소가 당연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병원 선택 시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호텔처럼 번지르르한 로비와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최신식 장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과 존엄성을 결코 대신 채워주지는 않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대리석 바닥의 반짝임이 아니라 매일 부모님과 눈을 맞추는 간병인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심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뛰어나도 인력 비율이 엉망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그곳은 황금으로 장식된 감옥에 불과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사람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꿰뚫어 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어르신의 남아있는 기능과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가입니다.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귀찮더라도 화장실 보행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돕는지 확인하세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돕는 탈기저귀 정책은 노인의 근력 유지와 자존감 보호를 위한 가장 훌륭한 백신이거든요.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 식사하시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작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질 때 입소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협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검 사항은 바로 신체 억제대 사용과 과도한 수면제 처방 여부입니다. 물리적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는지 투명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약물이나 결박이 아닌 잦은 순찰과 낮은 침대 배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는 곳을 찾아야만 해요. 억제대 없는 병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진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자유롭게 병동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치매의 악화를 막고 근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병원 시스템의 투명한 개방성과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 여부입니다. 가족이 면회를 원할 때 까다로운 절차 없이 언제든 방문하여 부모님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의료진이 부모님의 사소한 신체적 변화나 감정 상태까지 보호자에게 스스럼 없이 공유해주는 투명한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많은 폐쇄적인 환경일수록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방치 행위를 가족들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대신해 사랑을 실천해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긴 고민 끝에 내려야 할 돌봄의 진정한 목적은 부모님의 남은 일상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게 병상에 눕혀놓고 끼니와 약을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삶의 전부는 결코 아니잖아요. 가족과 함께 웃고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하게 수다를 떠는 일상의 온기가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위대한 명약입니다. 안전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사람답게 살 자유와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균실 같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숨결이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부모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그리워하실 사소한 일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란다 화초에 정성스레 물을 주는 시간이나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소박한 순간들 말이에요.
기억이 점점 흐려져가는 치매 노인에게도 몸이 기억하는 이 행복한 감각들은 마지막까지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작고 소중한 기쁨의 조각들이 차가운 병원 환경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곳이 최소한 이 작은 일상의 한 조각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 등 집에서 머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지치겠지만 부모님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축복일 수 있어요. 입소를 강행해야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폼에 안고 몇 날 며칠 발품을 팔아서라도 까다롭게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짧은 땀방울이 훗날 평생을 두고 씻어내야 할 지독한 죄책감과 후회를 미리 막아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요양병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돌봄의 과정은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줄이고 부모님의 남은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녀들의 몫이겠죠. 부디 시설의 겉모습과 병원의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환상에 속아 부모님의 소중한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훌륭한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고 따뜻한 돌봄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